나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몰래 가서 한 거야.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 없어졌어. 그래서 남편이 없어져서 보니까 구속 통지가 막 온 거야. 남편 구속돼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많은 경우가 이혼이잖아요. 이혼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살펴볼게요. 혼인 무효라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거. 혼인 취소라는 거는 그래 이전까지의 관계는 인정해줄게. 근데 취소된 날로부터는 혼인 관련된 법률적인 효과들이 없어지는 것들. 가장 큰 차이점은 혼인 기간 중에 무효와 취소를 받기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무효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혼인관계는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아기는 혼외자가 되는 것이고요. 혼인이 취소되었으면은 그 전에 혼인관계는 인정해준다기 때문에 그건 혼외자가 되지는 않아요. 혼외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상속권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건데, 법원에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내에서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규정된 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있거든요. 혼인 무효 사유는 민법에 815조에 나와 있고, 혼인 무효 사유 총 4개 나와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내지는 또 직계 인척이라고 해서, 인척이라는 건 여러분 결혼으로 인해서 생긴 친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사돈 이런 거 있잖아요. 혈족이나 인척 같은 친족 문제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2호, 3호, 4호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촌 오빠랑은 결혼이 안 된다고 했죠. 그 혼인 무효 사유예요. 사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실무상에서 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가장 문제되는 게 1호거든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에 대한 합치가 없을 때, 이랬을 때 혼인 무효가 된다. 이 뭔 소리야?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회 관념적으로 봤을 때 부부로서의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결합을 해서 일반적으로 보기에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의사가 없었다, 한 명이. 그렇게 되면은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제 막 의처증, 의부증 막 이렇게 막 집착이 심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몰래 가서 한 거야.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증인 뭐 2명만 이렇게 기재하고 하면 혼자서 하면 되는데, 내가 널 갖겠어 이러면서 혼자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 그거? 형사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지금 구청에 내는 혼인신고서야 뭐야? 공문서야, 공문서. 심지어 공문서 위조 행사가 돼요. 대박이죠? 그렇죠? 나랑 상관없이 내가 혼인신고가 그냥 이루어졌다 하면은 혼인 무효 사유가 된다. 간혹 가다가 일어난다. 실무상에서 정말 많이 상담이 오고 정말 많이 소송이 제기되는 건 뭘까요? 국제결혼 있잖아요. 국제결혼. 한국인 남성분들이 가서 결혼식 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출을 해. 남성분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이 아가씨가 없어졌다. 이거 혼인 무효 되느냐. 실무상 혼인 무효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 사람이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거를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인정된 예를 보면은 그 아가씨 SNS를 막 보면은 돈 필요해. 남편 필요 없어. 싫어, 나 싫어 막 이런 거 있어. 좀 어설픈 한국말로 막 써놓은 게 있어요. 혼인 신고를 한 목적이 한국에 체류하거나 취업을 위해서, 이런 경우라는 목적이 좀 명확하게 보이면은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거. 혼인 무효가 되려면 좀 엄격성이 있다고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거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게 주의적 청구거든요. 주의적 청구로 혼인 무효를 주장해보고, 그 다음에 주의적이 안 되면 예비적으로,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라도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제기를 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8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취소하는 거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쭉 나열된 걸 보면은 미성년자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혼, 이 결혼했는데 또 결혼했을 때 뒷결혼이 혼인 취소 사유겠죠.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두 가지인데, 혼인 당시에 일방에게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혼인할 때 너에게 그런 중대한 악질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거를 내가 알았다고 하면은 혼인 안 했을 거야. 이런 정도인 거예요. 이게 최근에 손정우 아시죠?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항소를 했는데 1심이 끝나고 나서 여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대요. 2심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혼인신고를 했어. 가명을 주장했죠. 왜? 부양가족이 생겼다 나에게. 그래서 2심에서 실제로 가명이 됐어요. 실형 1년 6월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아내분, 혼인신고를 했던 여자분이 혼인 취소 소송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사유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 남자분이 그 사람인지 몰랐다. 범죄자인지 몰랐다. 라고 주장을 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인용이 돼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거죠. 굉장히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갑자기 살고 있는데 남편 없어졌어. 그래서 남편이 없어져서 보니까 구속 통지가 막 온 거야. 남편 구속돼 있다고.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내 상대방이 불임이었어. 이거 혼인 취소 사유 될까요? 혼인 취소 사유 잘 안 돼요. 임신과 출산이 이 부부 결혼의 근본적인 건 아니다. 보통 안 된 그 판례들 보면은 이 당사자, 불임인 당사자도 자기가 불임인지 몰랐었던 거야.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불임이었던 경우. 그 다음에 성병, 에이즈. 그 다음 불치의 정신병.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는 혼인 취소 사유에 되죠. 단순한 우울증, 뭐 단순한 조울증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우리 현대인들 우리 다 우울하잖아요. 불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치료에 의지도 없고 개선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출산 사실, 결혼 사실.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법원에서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가 된다고 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했던 건 어떤 거냐면은 외국의 아가씨야.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진짜 나쁜 사건이지. 남편의 시아버지가 자기 막 강간했어. 성폭력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외국인 여자분이 이혼 소송을 청구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반소라고 하는데 남편분이 저 여자가 예전에 출산했던 사실을 숨기고 나한테 결혼을 했으니 이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 내가 오히려 혼인 취소 받고 위조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반소를 제기했거든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런 거야. 10살, 13살 뭐 이랬을 때 이제 약탈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쁜 놈한테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아기를 이제 임신을 했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출산을 했어. 근데 그 출산하는 아이를 그 남자가 데리고 갔어. 그리고 자기는 키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이런 사정이었거든요.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잊고 지내다가 8년, 10년이 지나서 한국에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 어떤 출산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 본 게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중매 있잖아. 중매할 때는 그 사람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임신, 출산했던 기존의 결혼 기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매혼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그런 걸 속였어. 결혼 사실과 출산 사실을 속였어. 이랬을 때는 혼인 취소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안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문제되는 게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하게 했을 때 이걸 혼인 취소 사유로 보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어떤 혼인 결정의 중대한 사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기망을 한 거죠. 재력, 학력 이런 거, 그쵸?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 결혼, 얼마나 많은 사기 결혼 인정이 됐을 때 그거를 사기에 의해서 혼인 취소가 되고, 또 강박이라는 건 뭐예요? 강박? 동일한 말로 협박으로 보면 돼요.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혼인 신고하고 그다음에 혼인관계 유지하게 하는 게 이제 강박인데,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날로부터 혹은 강박에서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치병 같은 악질 이런 것들은 요거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실 수가 있어요. 제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기간이 지나면은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혼인 취소되지는 않고 이혼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사유가 뭔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